성일의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 2021년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22번째 아침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2학년 1반 정경훈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게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한편 타고난 재능을 갖추지 못한 보통 사람도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 길에 필요한 재능을 꾸준히 갈고 닦으면 수재로 성장할 수 있지요. 이 글귀는 한국의 한 교육 컨설팅 대표 강사인 최지희님이 쓰신 오래된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야에도 소질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죠. 우리는 보통 후자보다는 전자의 사람을 더 부러워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분야에 재능을 보인다면 그 분야에 대한 노력을 덜해도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력은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노력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결국엔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달리기는 잘하나 뭐든지 귀찮아하고 게을러하는 토끼와 달리기는 잘 못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거북이와의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가 이기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방송의 주제는 과학입니다. 오늘도 과학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일고등학교의 3명의 학생 여러분들이 관련 책을 읽고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전기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먼저 1학년 6반 박세영 학생이 이 질문에 답이 담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박세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흥미롭게 읽은 책은 데이비드 보더니스가 지은 일렉트릭 유니버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전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전기는 이제 물, 공기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전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배터리를 처음 만든 볼타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포들을 침투하여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미세한 장벽을 통과하는 인체에까지 전기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까지의 전기의 역사를 시간의 순서로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과학자의 아이디어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아이디어입니다. 벨은 전자에 소리를 실어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전류를 이용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벨이 만든 전화기의 아이디어에는 소리는 진동의 일종이고 그 소리가 송화기 내부의 전선을 전달되면 전류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 유도 자기장을 이용해 불규칙한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진동을 이용해 인간의 목소리를 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음파 진동에 따라 전류를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전화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평소 벨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관심이 많았고 인간의 소리를 구현시키는 인형 같은 것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기발함과 열정을 지녔던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일화를 섞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물리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전기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썼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전기의 물리현상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을 소개할 학생은 1학년 1반 김유웅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김유웅입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미래를 바꾼 9가지 알고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기에 이 책을 골랐고 저희 반만 해도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 랭크에 관한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페이지 랭크가 소규모 회사였던 구글을 현재의 위치까지 올려준 알고리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페이지 랭크란 무엇일까요? 페이지 랭크란 웹페이지에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어느 정보를 먼저 나오게 해야 하냐를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면
구글에 성일고등학교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방문한 횟수가 많은 사이트를 상단에 표시해주는 걸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글은 1998년부터 이 페이지 링크와 그에 관련된 기술들을 발전시켜오며 현재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페이지 랭크 기술 말고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 디지털 서명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으니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만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소개할 학생은 1학년 7반 함현성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7반 함현승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왜 이기적 유전자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워 보여서 흥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유전자가 자신의 복사본을 남기기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이기적 유전자는 자신의 복사본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 타인을 돕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책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생물의 행동과 심리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말 없이 쉽게 풀이합니다. 이제 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마쳤으니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유전자의 사본이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는 길 가다 마주치는 행인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이타적으로 대합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유전자가 이기적이진 않지만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합리적인 가정을 하고 생물을 살펴보면 그것이 명쾌하게 설명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화론과 생물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해온 생각들을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 책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명쾌하게 이해될 때마다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틀림없이 누구에게나 놀라운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반인의 언어로 쓰여진 전문적인 책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독서 퀴즈. 지난주 독서 퀴즈는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출제하였죠.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반대의 행동인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기였습니다. 지난주 독서 퀴즈 당첨자는요, 1학년 8반 나호석 학생, 1학년 4반 최석범 학생, 2학년 11반 김형섭 학생입니다. 당첨되신 학생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도서관으로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독서 퀴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독서 퀴즈는 김유용 학생이 출제하였는데요. 소리의 음파를 전류 또는 전파로 바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음성으로 바꿔 통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리 전화기를 발명할 때 썼던 물리적인 방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1번 전기신호, 2번 파장, 3번 음파 진동, 4번 주파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음파를 전류 또는 전파로 바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음성으로 바꿔 통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리 전화기를 발명할 때 썼던 물리적인 방법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신호, 2번 파장, 3번 음파 진동, 4번 주파수. 네, 여기서 이제 정답을 아는 학생은 미로스쿨에서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의 모든 방송분은 유튜브 청운제 도서관 채널에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을 여는 독서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8일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